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마이너스 3천억 적자에서 매출 13조 흑자 전환한 5월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현재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기업이 최저점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이너스 3천억 적자에서 매출 13조 흑자 전환 5월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어디가 흑자 전환하고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벌지 않으면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가 돈을 벌고 있냐 보니까 르케세라고 합니다. 르케세가 뭐냐면 르노, KG 모빌리티, 쉐보레로 불리는 국내 완성차 중견 3사가 2023년 지난해 영업이익 동반 흑자를 냈습니다. 세 개 기업 모두 흑자를 낸 거죠. 완성차 호황기를 맞아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결과로 3사는 올해도 수출과 신차를 통해 르켓의 부흥을 이끌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들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 4,783억 5,071만 원으로 전년이 약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가 1,000억을 벌었고 그 다음 연도인 2023년도에 1조 4천억을 벌었으니까 약 13배가 넘게 실적이 올라온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년 한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던 한국 GM도 매출액 13조 7,340억, 영업이익 1조 3,5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던 GM도 흑자 전환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금리가 최고점이고 오히려 금리가 인하하는 흐름이죠. 그 뜻은 뭐냐면 오히려 차를 살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리고, 작년에 겨우 흑자 전환했다면 앞으로는 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어떤 차를 팔아야 잘 팔리고 흑자 전환하고 수익을 낼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다? 전기차가 아니라 이 전기차로 가는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한테 물어봐도 너 전기차 탈래? 하이브리드 탈래? 그러면 저도 하이브리드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주유소만큼이나 전기차 충전소가 많다라고 보기 힘들고,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휘발유를 넣는 속도보다 당연히 전기차 충전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전기가 저렴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직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번 겨울에 봤듯이 방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양극재, 음극재가 한파가 왔을 때 반응을 잘 못한다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봤을 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안전상의 문제는 당연히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긴 해야겠는데 당장은 못 넘어가겠고 한 5년 이상 또는 5년 정도 좀 지켜볼까 싶으신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타러 가셨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하이브리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입차에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처음으로 가솔린차 판매량을 넘어섰고 국산차도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점유율, 하이브리드에 대한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브리드가 올라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로 가긴 뭐하지만 지금 가솔린차 100% 타긴 좀 그렇고 해서 넘어가는 거죠. 1분기 기준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가솔린을 타는 시대는 조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연료 효율이 더 높은 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쌉니다.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한데 이거를 내가 길게 몇 년 이상 탄다고 봤을 때 사실상 내가 기름 넣는 효율이나 또는 연비를 봤을 때 사실상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를 타는 게 더 싸고 그 다음에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소비자들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의 안전상 문제 아니면 전기차 충전 문제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내가 만약에 좀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많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파라든가 이런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라는 거죠. 완전히 가솔린으로 가긴 뭐하고 완전히 전기차로 가긴 뭐하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상 이게 뭐 한국에서만 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실제 트럼프의 영향력을 받은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찾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소유자가 최근 늘긴 했습니다. 열심히 밀어내니까. 근데 향후에도 전기차 구매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같은 기간 약 12%에서 9%로 줄었고요. 어느 정도 고려 중. 그러니까 뭐 엄청 진지하진 않지만 살라고 했는데 43%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우파,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보다 전기차 시장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 IRA 방향을 가고 있고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겠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 성향에 따라 전기차를 갈 확률이 높냐, 낮냐가 또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7%,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인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0 중에 7이 나는 전기차를 안 사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당연하죠. 내가 뽑는 사람 정책을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 인식이 나온 건데 그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냐? 지금 미국의 대선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 그래도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인데 이쪽으로 지지율이 기울어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지율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막합니다. 사실상 어디가 잘 나가지도 어디가 못 나가지도 어떻게 하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지금 어디가 앞서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양자 대결 지지율은 트럼프가 46%, 바이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삐끗하면 이기고 삐끗하면 지는 그런 지지율이라는 거죠.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예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두 후보는 사실상 동률에 가까우며 지난 2월 말 시행한 조사에선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3%로 트럼프가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은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트럼프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기거나 트럼프랑 막상막하인 상태입니다. 아, 그럼 잘못하면은 이 전기차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일단 방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로 기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가솔린에서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과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도기 동안에는 하이브리드가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관련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전기차 시장인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홀류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홀류 생산이 뭡니까? 원래 현대차는 조지아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 전기차만 만드는 전용 공장을 지으려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거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는 걸 하는 거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콜류 생산,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도 생산할 수 있게끔 공장을 짓는 거죠.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으로 지어진 해당 공장에서 조지아죠. 하이브리드 생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전용 공장보다 콜류 생산을 통한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분위기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잘 팔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전기차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기차 반, 하이브리드 반 뭐 이런 식으로 콜류 생산하는 게 더 좋다. 콜류 생산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대비 투자비가 10분의 1입니다.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이브리드는 많이 만들어 봤고 그다음 남은 것도 있고 할 테니까 당연히 투자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현대차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미국도 하이브리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완성차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난 3월 20일 새로운 전기차 전환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조금 더 친환경을 앞당기고 좀 더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바이든이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죠. 더 당연히 자신의 정책이나 의견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드 등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변화된 규정에 맞춰 빠르게 투자를 조정하며 시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인데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56%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전기차여야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기타 부분 전기차도 13%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되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어느 정도 기능이 들어간 차가 13% 이상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당장은 전기차 모델 출시를 연기를 하고 일단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하이브리드로 점유율 키워놓자라고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홀류 생산에 들어가는데 포드, GM, 스텔란티스도 당장 2026년, 27년 전기차 생산 연기를 하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먼저 생산하자. 이건 빨리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도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로 혼다가 좀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뭐 얘기할 때 혼다, 도요타 상당히 말이 안 나왔지만 혼다, 도요타,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도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11% 상승한 모습입니다. 왜? 하이브리드가 대세니까. 혼다의 주력 제품은 어코드와 CR-V로 두 차종은 모두 하이브리드가 판매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장점인 뛰어난 연비, 그리고
혼다의 장점인 우수한 내구성에다 현대차와 기아보다 차종 경쟁이 가격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더 연비가 좋고 더 내구성이 좋으면 현기차보다 좀 그래도 혼다께 나쁘지 않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거고 혼다 하이브리드는 주행 조건에 따라 직렬과 병렬을 자동으로 변환해 고품질 주행 성능과 우수한 연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혼다가 하이브리드로 꽤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가 뭘로 가고 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 다음에 미국 완성차, 일본 완성차 모두 전기차의 과도기인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는 뭐겠습니까? 국내에서는 당연히 현대차 하이브리드 수혜받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최저점일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전 얘기하는 게 금리가 최고점일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연히 대출 받기 힘드니까 차량 사기 힘들겠죠. 근데 가장 그러면은 바닥에서 반등 나온 때가 언제냐? 최고점의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기대감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반도체, AI 기업들 좋겠죠. 하지만 최근에 AI 반도체나 AI에 들어가는 나노 반도체가 차량용으로도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라는 이 자동차에 대한 판매 성장세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삼현이라는 기업이고요. 실제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납품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3월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관련 3년간 68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뭐 아까 이 미국 환경청 관련된 발표 수혜도 있겠죠. 사면이 세계 최초 CVVD 엔진 하이브리드용이고요. 부품 등 하이브리드카, 전기차용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CVVD 부품,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엔진이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전자식 변속 시스템 SBW 액추에이터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부품 직접 공급 중입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완성차 특히 하이브리드 쪽 기업 중에 사면이 하이브리드에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지금부터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면은 지금부터 저는 29,000원까지 관심을 두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하이브리드 부품을 직접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들어오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니까요. 무료로 어플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시면은 맨 밑에 쭉 내려가시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4일, 23일, 20일, 19일, 18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